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나리를 데친 후 부피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알아봤는데요. 데치기 전보다 부피가 3배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채소를 데치면 영양소는 어떻게 변할까요? 깻잎, 당근, 부추, 미나리. 4가지 채소를 가지고 실험해봤습니다. 끓는 소금물에 3분에서 5분 정도 데친 결과 열에 약한 비타민과 무기질은 손실이 있었지만 다른 성분은 오히려 증가했는데요. 깻잎에선 플라보노이드가 60% 증가하고 당근에선 카로티노이드가 증가했습니다. 부추는 카로티노이드가 5배 증가하고 미나리에서도 2배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플라보노이드라든지 카로티노이드 같은 색소에는 지금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또 발암 물질을 일으키는 변이 원성을 억제한다든지 또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든지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로 지금 밝혀져 있고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밥, 국, 나물, 그리고 발효 음식으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밥상. 이 한 상에는 충분한 영양과 건강이 숨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장수국가 그리스. 시장 어귀에서 만난 사람들 손에 한결같이 과일과 채소가 들려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생선이 지중해 사람들이 즐겨 먹는 주된 식재료인데요. 여기에 올리브 열매가 빠질 수 없겠죠. 우리 그리스인들은 모든 요리에 이렇게 올리브를 넣어요. 지중해 밥상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좋은 재료로 만든 그리스 식단은 최고의 건강식으로 꼽히는데요. 저는 그리스 음식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고 힘이 넘치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세계적인 장수 식단으로 떠오른 지중해 식단. 전통적인 지중해 밥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육류 대신 풍부한 해산물과 채소를 이용하고 올리브유를 듬뿍 뿌린 샐러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 과일, 생선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심장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부담이 적죠. 크레타섬 인근의 올리브 농장. 1년에 1000톤 정도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는 큰 규모의 농장입니다. 올리브 열매는 수확한 날 바로 기름으로 짜내는데요. 깨끗이 씻은 후 45분 이내에 열매를 기름으로 짜야 영양이 잘 보존됩니다. 생산된 올리브 기름은 다양한 검수 과정을 거친 후 세계 곳곳에 팔려나가는데요. 이 노란 기름이 그리스인들이 장수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리스인들은 올리브 오일을 아주 많이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가정에서 5kg을 먹을 정도죠.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지중해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리스 식단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메뉴는 지중해식 샐러드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페타 치즈를 올리는데요. 마지막에 역시 올리브유가 듬뿍 들어갑니다. 올리브유에는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다른 기름에 비해 잘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건강에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 먹는데요. 특히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채소를 신선하게 더 많이 먹게 하죠. 올리브유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지중해 밥상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한 끼 식사를 분석해 봤는데요.
한 끼 식사에 들어있는 지방의 양이 73.7mg. 지방이 40%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브유가 몸에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양이 너무 많아요. 지방 섭취량이 미국과 같으니까요. 따라서 양을 줄여야 합니다.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식단은 영양소의 비율이 균형적일 때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 한 연구소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그리스 식단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올리브유를 즐겨 먹는 지중해 식단에선 탄수화물 45, 단백질 20, 지방이 35로 나왔고요. 빵과 육류를 주로 먹는 미국식에선 탄수화물 52, 단백질 15, 지방이 33으로 나왔습니다. 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식에서는 탄수화물 65, 단백질 16, 지방이 19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스인들이 섭취하는 3대 영양소의 구성비를 종합해보면 미국과 그리스인들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10% 이상 지방을 적게 섭취하고 있는데요. 지방 섭취량은 심장질환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세 나라의 심장질환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그리스인들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세 식사를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식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그 대영양소의 구성이 우리가 제일 좋다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지방의 비율이 낮아요. 그리스 사람보다도 지중해식보다도 낮고 두 번째 우리도 못지않게 오메가3를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도 적고 비율 이 내용도 좋고 그래서 한국식이 더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한식을 제대로 먹고 있을까요?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하루 세 끼를 모두 한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61%에 불과했고요. 외식 메뉴를 선택할 때 절반 정도는 다른 메뉴를 선택한다고 답했습니다. 한식은 집에서 먹기 때문에 외식은 색다른 외국 음식으로 즐겨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식보다 서구식 식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은 시골보다는 도시의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보조 출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찬 씨 또한 서구식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요즘 젊은이 중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패스트푸드로 다. 네. 네, 괜찮아요. 보이세요? 자, 우리 오전에 수고했고, 우리가 1시 20분까지 식사를 할 건데. 밖에서 혼자 식사를 해결하다 보니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게 되는데요. 그 양도 점점 늘어나 한 끼에 햄버거 2-3개는 먹어야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으로 매 끼를 먹다 보니 물릴만도 한데요. 질리지 않아요? 질리지 않은가요? 맛있잖아요. 불규칙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 김희찬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복부 쪽에 지방이 많아 성인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서구화된 불규칙한 식생활은 비만과 성인병에만 영향을 줄까요? 한 대학병원 임상센터에서 20, 30대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생식 기능을 조사했는데요. 25명 중 절반 이상이 정자수와 정자 활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신하기 어렵죠. 숫자도 적고 운동성도 떨어지게 되면 그건 가장 중요한 게 임신에 중요한 게 운동성이거든요. 운동성이 떨어졌다는 것은 임신을 그 상태로는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식습관이 생식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